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6월 16일 금요일 수앤스마일 라이브 생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보통 목요일쯤 되면 이번 주에 이제 좀 일을 많이 했다 해서 목요일 밤이 좀 편안한데요. 어제는 제가 밤이 좀 편안하지 않고 울분과 분통이 터져서 새벽까지 잘 잠을 못 잤어요. 왜 못 잤느냐? 너무나 불합리한 일들이 지금 막 그냥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못 본 척하고 피해가고 적당히 타협하고 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정치색도 아니고 청년들을 불러가지고 이 청년 토크쇼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방해가 이렇게 심하게 될 줄은 지금 생각을 못했어요. 최근에 윤석열이 지지율이 40%에서 다시 밑으로 떨어져서 올라가지 않고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완전히 35%에서 40% 사이에 딱 갇혀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갤럽 조사에서도 35%가 나오고 지금 거의 모든 조사에서 30에서 40 사이 이렇게 딱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윤 정권이 최근에 본인 스스로가 윤이 온갖 발언을 다 하고 있고 뭐 사교육해서 수능 시켜낸다 이런 발언까지도 함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꼼짝 안 하고 있어. 민주당이 그야말로 온갖 헛발질을 다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자체가 2030이 떨어져 나가서 안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의 2030 지지율이 떨어져 나가서 너무 안 나오고 있다. 자, 그런데 핵명 21이 그것도 당도 아니고 미래경영연구소 소장으로서 제가 이게 젊은 사람들한테 정치와 관련 없는 이 복잡하고 혼란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라는 강연을 좀 하겠다라는데 이 강연장을요 지금 2번이나 막았습니다. 특히 KTNG 과거 전매청 담배인상공사가 이제 민영화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KTNG라고 하는 회사로 바뀌었는데 여기서 이제 주로 젊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자기 회사 이미지 광고한다고 복합문화공간 상상마당이라는 걸 전국에 운영을 하죠. 전국 곳곳에 다 있어요. 서울에도 몇 개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상마당이라는 홍대 앞에 빌딩을 하나가 복합문화공간으로 하는데 거기에 이 상상마당 시네마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키노라이츠라는 데를 이렇게 대여해줘가 거기서 이제 예술 영화를 상영하는 건데 그게 항상 이렇게 사람들이 거의 없으니까 수익성을 위해서 이 장소 대여를 해요. 그걸 우리가 이 계약을 했고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직접 가가지고 장소 예약을 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저한테 자꾸 뭐 저쪽에서 계약서가 어쩌고 이런 말을 하는데 계약서를 작성해가지고 저번에 보여드렸잖아요. 제 이름으로 사인하고 저쪽은 도장 찍었어요. 그런데 딱 사무실 돌아오자마자 허가를 받을 때가 있다라는 계약서 도장 찍을 때 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주말에 곤란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분노를 표시했고 그쪽에서 잘 수습해 볼 방안을 찾겠다 해서 제가 잘 수습해서 와서 사과할 건 사과하고 원상 복귀를 시키든가 정 안 될 때는 왜 그런가를 책임진 사람이 와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라 해서 어제 3명이 왔어요. 오후에. 그런데 이 3명이 명함도 안 내놓고 저거 직위와 이름도 정확하게 말 안 하고 횡설수설하면서 결국은 원상으로 복귀하겠다라는 뉘앙스로 오겠다고 하더니 원상 복귀 말을 했어요. 근데 와서는 원상 복귀가 아니라
거기에 뭐 영화를 갖다가 상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계약한 같은 날 보냈다 하고 14일 날 답이 왔는데 우리한테는 이미 일요일 날 저녁 때부터 안 된다고 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요. 서류 좀 놔놓고 가라니까 영업상의 비밀이라면서 썩 들고 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저것들을 뭐 정신적으로 당원들이 전화를 해서 고통스럽게 했다는 등 헛소리를 하고 그래서 이게 사과하러 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원상 복귀하러 온 것도 아니고 가지도 않고 한 30분 이상을 애를 미녀요. 내가 어제 혈압이 올라가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 하고 빨리 가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저거가 KTNG하고 협의를 했다라는 말을 하고 가라니까 또 해볼 여지가 있는데라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를 떠보고 뭔가 녹취를 하거나 해서 공작을 하려고 저렇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라고 보냈습니다. 자, 이 남의 사무실에 사과하고 원상 복귀하거나 사과해서 저거 사정을 이야기하러 왔으면 명함을 내놓고 직책과 이름을 갖다가 명확하게 이야기해야지 명함도 안 내놓고 이름 적으라니까 이름도 안 적어요. 그리고 말로 가지고 씩 하고 가요. 그래서 이거는 KTNG하고 협의를 했다고 가들이 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장소는요. 청년 토크 콘서트 장소는 우리가 딴 데 섭외를 해놨어요. 공개는 좀 이따가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용서할 수 없다. 우리가 할 일도 많고 정말 그냥 놔둬도 복잡하고 일도 많고 힘들어서 어렵지만은 이 정상이 아닌 이런 형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인 형태를 보고 눈을 감고 그냥 가는 거는요. 이건 도저히 우리 가치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저 KTNG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집회 신고를 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6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이 삼성역 2번 출구, 강남에 삼성역 있죠? 삼성동 삼성역 2번 출구에서 그 뭡니까? 일원동 방향으로 한 200m 올라가면 KTNG 타워 있어요. 그것도 상상마당이 큰 게 있어요. 거기서 집회를 하고 지금 아직 마포하고는 마무리가 안 돼서 그런데 11시에 저기서 하고 오후 3시에 옛날에 우리 집회했던 홍대 홍대 공원 있지요? 홍대역 5번 출구에서 나오면 되는 옛날에 크게 집회했던 홍대 공원 거기에서 우리가 집회를 하고 상상마당 저 빌딩까지 그 앞에서 할랬는데 거기가 무슨 이 문화의 거리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집회를 못한대요. 그래서 그 앞으로 저희들이 행진을 해서 그 빌딩 앞에서 우리가 손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11시에는 강남 삼성동에서 2번 출구 앞에 일원동으로 올라오면 지하철역 200m에서 그 KTNG 대치타워에서 집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고 오후 3시에 이 홍대 공원에서 집회를 하고 상상빌딩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홍대 거리를 가로질렀어요. 행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 2호선입니다. 2호선 이 삼성역에서 올라가서 그 KTNG 타워 앞에서 하고 그 다음에 2호선을 타고 거꾸로 와서 홍대 입구역에서 5번 출구로 나가가지고 우리 옛날에 집회했던 홍대 공원에서 집회를 하고 이 상상마당 그 빌딩까지 행진하고 그 빌딩을 앞에서 시위를 좀 하고 다시 돌아가서 해산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2호선 삼성역과 2호선 홍대 입구역에서 시위를 한다는 겁니다. 자, 저도 귀찮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요.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앞으로도 더 밟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밟히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날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자, 지역에 계신 분들은요, 내가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우리 당이요, 누가 우리 당을 건드리면 떼거지로 달라들어서 싸워야지. 건드려도 그만이고, 예? 건드려도 일부만 하고 일부는 놀고 있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꼭 화요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만은 아주 빠른 시기에 각 시도지부는 전부 시도지부에 있는 KT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요. 내가 좀 이따 KTNG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KTNG가 주요 도시마다 다 빌딩이 있습니다. 그 KTNG 빌딩 앞에서 중앙당이 보내준 플래카드와 피켓, 중앙당에서 그 파일을 보내줄 거예요. 그럼 현지에서 맡기세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전부 집회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당의 지시사항입니다. 잘 들었어요. 당의 지시사항이에요. 서울, 경기, 인천은 화요일 날 11시, 오후 3시에 삼성동과 홍대 입구역 앞에 공원에서 하고, 지방은 지방대로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화요일도 좋고 다른 날도 좋으니까 지방의 사정에 따라서 인원에 구애받지 말고 KTNG, 그 도시에 있는 KTNG 빌딩 앞에 가서 시위를 하기 바랍니다. 시위할 때 쓰는 피켓과 플래카드의 양식은 중앙당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잘 아시겠지요? 이런 부분에서 소홀하게 처신하면요, 이건 당의 지도지부를 끌고 가는 지부장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건 사표를 내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당은 일사불란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저 이석기 당이요, 전주에서 원내 진입하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2,000명이 매 주말마다 가서 마당 썰었다고 합니다. 몇 달을. 우리가 그 정도도 못 되면서요, 그들을 빨갱이라고 요구해서 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들보다는 더 무서워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각 시도지부가 전부 다 안 되면 지부장 혼자 1인 시위라도 하라. 내가 분명히 지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지시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지시 상황으로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지 못하겠다는 사람은 사표를 내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른 거요. 자, 저게 그날 플래카드입니다. 황장수 청춘 토크 콘서트 대관 일반 취소한 KTNG 상상마당 새 정권에 걸쳐서 헤쳐먹는 담배 장수 백복인 대관 취소 장난친 관계자 즉각 처벌하라. 황장수의 청춘 토크 콘서트 대강은 일방 취소한 KTNG 상상마당 8년째 헤쳐먹는 정치사장 백복인 정치 따까리 하지 말고 당장 물러나라. 자, 그리고요, 저건 피켓입니다. 대관 취소 장난친 상상마당 관계자 즉각 처벌하라. KTNG 상상마당이 문화예술공간, 백복인 사장의 정치공간. 대관 일방 취소, 백복인 사장 물러나라. KTNG 상상마당 정치마당. 대관 계약 후 일방 취소한 상상마당 억지 변명 오만불손. 자, 그렇게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자, 또 있어요, 오늘. 자, 그러면 간단히 KTNG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KTNG는 옛날에 전매청이 담배인상공사로, 담배인상공사가 민영화한다면서 겉으로는 민간회사대, 우리가 통신공사 있죠? KT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전화기 쓰는 이 KT하고 KTNG가 똑같은 형태예요. 회사가요. 민영화됐지만은 사장은 사실상 정부가 임명하고, 그 근거는 소유 분산 구조라는 형태를 통해서 국민연금이 KTNG의 일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정부 관련 연기금들이 KTNG의 일대 주주로 있어서 사실상 KTNG 사장은요, 이사에서 결정하지만은 정부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번에 KT가 완전히 KT 마피아들한테 돼 있다가 구현모 사장이 정부하고 트러블을 일으켜서 물러났지요. 그런데 저기 백복인이는 언제부터 사장을 하는가 하면 영남대 조경과를 나와서 박근혜 때 영남대 나왔다고 그랬는지 2015년 박근혜 때부터 사장을 해서 한국에서 제일 짭짤한 회사의 사장을 문재인을 거쳐 지금 윤석열 정권까지 새 정권에 8년째 해먹습니다. 윤석열이가
자기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연기금이 투자한 회사의 연임 등에 대해서 그냥 해주지 않고 철저하게 통제하겠다 해놓고 지난 정권에서도 해먹었던 백복인이를 올 3월에 그 주총이 있었는데 거기서요 백복인이가 대성을 했어요. 그래서 백복인이를 규제하려고 했던 행동주의 펀드라는 사람들이 실패했어요. 그럼 백복인이한테 대주주 국민연금 등이 힘을 실어준 거죠. 그래서 백복인이가 내년까지 임기인데 3년짜리를 지금 3번째 해가. 그런데 내년에도 또 더해먹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와요. 해마다 비리가 온갖 행태의 비리가 있어가 한때는 구속영장까지 청구돼도 기각되고 김현장이 나서서 지금 이 간판을 치고 KTNG가 신문이나 언론에 얼마나 광고를 쳐 바르는지 잘 알지요. 저게 매출이 담배만 5.8조, 5조 8천억에다가 순수익이 1년에 1조 3천억이 나요. 사장 월급이 2020년에 22억 5천만 원.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독점 기업에 사장은 그냥 담배만 팔면 되는데 22억 5천만 원. 작년에는 15억 5천만 원이어서 연봉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히 8년 동안 헤쳐먹으면서 이 KTNG 마피아를 구성해가 법적이고 정치권이고 검찰이고 다 지금 지고 흔들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지금 세수 적자가 너무 나서 올해 산림 적자가 현재 저기들 적자 예상이 4월달까지 78%가 갔어요. 그래서 원래 계산했던 것보다 3배 정도 더 세수 적자가 나오니까 지금 담배값을 4,500원에서 8,000억으로 올리려고 바람을 잡고 있습니다. 담배에서 한 10몇 조 더 땡기려고 하고 있어요. 정부가요. 지금 담배값의 74%가 세금이에요. 4,500원 주고 담배 한 갑 사면 3,323원이 세금이에요. 자,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 KTNG 같이 그야말로 앉아서 땅 짓고 헤엄치기 독점 사업이죠. 독점이 아니고 전매가 아니라면서 담배 장사를 함부로 남들이 할 수 없도록 담배업을 하려면, 제조업을 하려면 이 시설 기준을 굉장히 강력하게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남들이요, 이 시설과 유통망을 확보 못해서 하려고 해도 사실상 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자들이 국내에 지배율이 얼마인가 하면 점유율이 65.1%예요. 양담배도 필립 모리슨이 뭐 이런 게 들어와도 쟤들이 점유율이 65.1%고 한국에서 저것들하고 담배 싸움을 하겠다고 싸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엄청나게 내고도 순수익이 1조 3천억이 남아요. 그러니까 사장이 연봉을 저렇게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자, 국립암센터 원장을 했던 박재갑이라는 분요. 서울대 의대 교수고 서울암연구소 소장을 했고 국립암센터 중앙의료원 원장을 했던 한국이 난 최고의 암 권위자인데 이분이요. 담배에는 69가지의 발암 물질이 있고 1년에 6만 2천 명이 담배를 피워서 죽고 그래서 나중에 후세에 국가가 독을 팔아가지고 세금을 충당했다라는 이런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 후세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담배 제조 판매를 금지해야 된다. 제조 매매를 아예 금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입법 청원을 하니까 KTNG 사장이 밥을 먹자 해서 나가니까 아무 조건 없이 만나자 해서 150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매년. 암센터에. 그래서 거절하고 밥값을 내고 왔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훌륭하신 분이죠. 참으로요. 담배는 마약하고 똑같습니다. 중독성이 있고 대마초보다도 중독이 더 강하다고 박재갑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국가의 의료 재정을 박살내고 있고 의료보험을 박살내고 있지요.
저런 것들을 국가가요, 특정한 기업에 사실상 독점을 시키고, 고속도로 휴게소 담배 판매 저것들이 다 독점하고 있고, 떼돈을 버니까 전국에 저것들 빌딩이 10수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도시마다 다 있을 거예요. 엄청난 재벌입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요. KTNG가 뭐 하는 데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담배, 홍삼, 화장품 등까지 만들고 해외에 담배 공장까지 있고 온갖 비리가 만연해도 맨날 수사를 해도 설 빠져나갑니다. 옛날에 박근혜 때도 저기에 일하던 간부 한 명이 비리를 들고 와서 내가 청와대 줬어요. 사법 처리하겠다 하더니만 갖고 갔다가 무마해버리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박정권 털렸다고 봤어요. 이루 비리 구조가 말할 수 없고 정치권의 끈도 얼마나 잘 되겠어요. 돈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저거 그냥 두면 안 된다. 잘 걸렸어요. 우리하고의 대감 문제가 아니라도 우리가 이런 거를 두고 그냥 갈 수는 없다. 이번에 잘 걸렸다. 한번 끝을 보자.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에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고도 그냥 가면요. 이건 말이 안 된다. 거기 전화를 했더니만 그쪽 말을 우리한테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당의 당원들이요. 정신구조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거는 끝을 봐버려야 돼요. 뭔 말인가? 얼마나 우습게 보면 저렇게 하겠어요? 얼마나 우습게 보면 저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저것들이 봤을 때는 밟아버려라. 자, 청년들에게 이 설득을 해서 선동을 하려고 하는 집단이니까 대관해주지 마라. 그래서 어제 온 애들이 처음에는 잘 해결하고 원상 복귀시키겠다라고 해서 사과받고 그냥 없는 일로 할래 했는데 와서 가관인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담배 저 회사하고 의논하고 왔다고 했는데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걸로 봐서는요. 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건 그냥 둘 수 없다. 행명 20일에 공약을 추가하려 그래요. 담배 제조 판매 금지. 국내에서 그걸 우리 당의 공약으로 하고 저런 발암물질, 발암 덩어리 69개의 발암물질 그래서 온갖 폐암부터 신장암부터 암의 이 원인이 되는 저 담배를 제조하고 판매해서 거기서 국가가 세금을 거둔다. 차라리 마약도 허용하지요. 또 그럴 바에야 마약도 허용해서 대마초도 허용해서 세금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저것만 그래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 회사 없애버려야 된다. 그리고 저 사장 관이 배 밖에 나와서 이런 짓거리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한때 국민을 향해서 전매하던 회사가 지금 국민연금이 1대 주주인데 8년을 헤쳐먹을 수 있습니까? 사장을 8년을 헤쳐먹을 수 있어요? 3번에 걸쳐서 박근혜 때도 붙어먹고 문재인 때도 붙어먹고 윤석열 때도 붙어먹었으니까요. 지금 건재하지 않겠어요? 윤석열 정권에 백복인하고 붙어먹은 사람은 누구예요? 권력 실세 누가 백복인이하고 붙어먹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청년 토크 콘서트를 못하게 하지요. 정치 행사도 아닌데. 그래서 용납 안 된다. 우리가 청년들에게요. 모범이 되면서 강연을 해야지. 이런 일에요. 당에도요. 찍소리 못하고 깨갱하고 비열하게 살면서 청년들에게 호연지기를 기르고 어려운 시기를 갖다가 버텨내고 견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 못하지요. 그러니까 백복인이는 시범 케이스로 걸렸다. 서부 영화에 보면요. 아무 상관없이 진짜 가는 데마다 싸움이 나서 세파에 시달리는 사람이 정말 좀 싫어 술집에 들어갔다가 이 양아치 건달 건맨들이 시비를 걸어와서 어쩔 수 없이 또 피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똑같이 싸워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